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국제지역학 전공 김수영입니다. 목차는 챕터 제목의 의미, 중국 정치 엘리트의 한반도 인식,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반도 인식 변화 촉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8의 제목인 한반도 병풍 3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병풍은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한반도 병풍 3단은 중국이 한반도를 바람막이 삼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외세로부터 한반도를 바람막이로 삼았는데요. 중국이 견제하는 한반도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세는 해양 세력으로 일본과 미국이 언제부터 중국은 한반도를 병풍으로 인식했을까요? 아편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중국은 중국보다 막강한 국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반도를 병풍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편 전쟁 패배 후 중국은 중국보다 우세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한반도를 외세로부터의 중국의 병풍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말 시기에 한반도에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1875년 일본 군함인 운양호가 강화도에 해군을 측량하면서 반발된 강화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한국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청이 개입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에서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청말 변법운동의 주요 지도자인 양치차오는 강화도 조약이 조선이 중국의 보호국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을 합병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를 침략하고자 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당시 외교 책임자였던 이용장은 강화도 사건을 방치한다면 일본의 조선 침략은 명약가나했기 때문에 그는 방책을 강구했고 조선이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으면 전쟁 반발을 막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적국 손에 넘어가면 중국도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879년 일본이 유구를 병탄하면서 청은 조선이 일본에게 침략당하면 동북 삼성도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는 청의 권위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 침략을 경계했습니다. 이용장은 한반도를 넘보는 일본을 어떻게 상대할지 고민했습니다. 황준원과 하여장은 이용장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는데요. 먼저 황준원은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보고 조선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해서 미국과 연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여장은 조선이 외국과 상호조약을 체결하도록 권하면서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란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궁리했습니다. 이용장, 황준원, 하여장은 청과 조선 간의 종주관계를 잃지 않으려 하며 이를 국제법 질서에서 교정된 속국관계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인식을 가진 다음 세대 인물은 순원이었습니다. 그는 청조를 부정하고 외세를 막기 위해 혁명을 도모했습니다. 공화정을 실시하고자 했던 그는 한반도를 동방의 발칸으로 보았습니다. 양치 차후부터 이용장, 황준원, 하여장과 순원에 이르기까지 청말부터 민국 초기 대표적 정치 엘리트들은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은 입술이 없으면 치아가 시리다, 순망치안으로 똑같았습니다. 입술인 한반도에 중국의 적대 세력이 등장하면 시야인 중국에도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 리더십 관심은 오로지 한반도를 온전시켜 제국주의 외풍을 막아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중화민국 시기에도 이러한 인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특히 3.1운동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상강평론이라는 잡지를 작성했는데 이 잡지에 3.1운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화서사도 설립했습니다. 문화서사에는 국내외 가치 있는 신문과 잡지를 판매했는데 그 중에 애국지사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오가 반일과 한반도의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지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간주하고 주변국가 중에서는 일본을 큰 위협 세력으로 여겨 한반도가 자국의 최대 가상국적인 미국의 압력을 흡수해주는 완충지대로 보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마오뿐만이 아니라 저우라이언 총리, 제28차 유엔 대표회의 제1위원회 모임 중국 대표 항어의 발언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지정학적 한반도가는 한반도 통일의 큰 장애물로 이러한 중국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현재 가장 바람직한 동북아 상태는 현상 유지로 이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포함합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범퍼존으로 여기기에 한국 주도 통일이 된다면 중국에게 경제적 불이익과 안보의 불안을 우려하는데 이러한 우려가 기우임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이 한중 간 및 동북아 다자경제 협력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 경제에도 이익이 있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 안보 위협에 해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만일 통일 후 중국과 미국 간 전쟁이 촉발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한국이 주전장이 될 확률이 높아 한국은 중립 입장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한중일 관계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게 억압당했던 과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보 군사 외교 측면에서 일본 편들기를 자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